한국대학의 이기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주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근데 막상 그걸 설명하려니까 무엇인지 이렇게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개념이고,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헌법 1조 2항에 나와 있는 거죠. 헌법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학자들도 주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것 같지만 연구 서적이나 연구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대내적으로 보면 최고의 결정권, 자기결정권이라고 보고,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된 결정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정권을 주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립되는 개념은 외부 결정 또는 타자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권 개념이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프랑스의 보댕에서 이제 비롯되는데, 보댕이 1576년에 국가론을 씁니다. 근데 이 어떤 사상가가 어떤 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요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프랑스를 보면 이 종교와 외세의 간섭, 여기서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한 이제 이런 시대였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그 외세의 간섭 또 종교적인 분쟁으로부터 독립해서 안정된 정치를 이루느냐, 이런 것이 그 시대적인 과제였고, 여기에 부응해서 보댕은 군주가 최고의 결정권을 갖는 것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보댕의 그 위대한 점은 주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소에 의해서, 루소가 이제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인 배경을 제공하죠. 루소의 대표작인 이 사회계약론에서 보면 주권의 소재는 군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주권론이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 후에 민주주의와 결합되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그 이론이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이 혁명이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군주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 그래서 이 이론을 모셔가다 보니까 이제 라반트라든지 이런 이론가들이 국가 자체가 주권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했고, 이것은 입헌군주제를 옹호하기 위한 그러한 주권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권이라는 개념은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나라의 시대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권을 누가 가지냐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오늘날 이 지방자치하고 관련해서 주권을 분할할 수 있는가, 국가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요. 이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또 중앙집권적인 나라인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그러니까 유럽의 대륙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륙계에서는 주권은 불가분이다,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주권은 유일하고 하나만 존재한다, 이제 이런 사상이 지배했었고 지금도 지배적입니다. 요즘 이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주권이라는 것은 유일 불가분이 아니고 이것은 나눌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영국이나 미국, 그 다음에 또 스위스 이런 나라에서는 주권은 나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국가도 이 주권의 일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도 주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권은 나눌 수 있다. 주권은 그 주체에 따라서 국민 전체가 가질 수도 있고, 오늘날 이제 국민주권론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국민인 주민이 주권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주권론은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 연방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보면 주민주권 뭐 이런 개념을 쓰죠. 근데 이 일반인들은 주민주권은 또 뭐야? 국민주권은 많이 들어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본 주권 개념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렇게 본다면 주민주권은 지방 권력, 자치권이죠. 자치권의 정당성의 원천 또는 이 지방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주민에게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지방이 입법권을 갖느냐, 아니면 행정권만 갖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지방 입법권의 당위성을 근거지을 수 있는 뭐 그런 면에서 뭐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겠다. 이건 법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이런 이론적인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본다면 우리가 헌법 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랬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주민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촬영 장소가 이제 광명시인데 광명시의 주권은 광명시민에게 있고 광명시의 모든 권력은 광명시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의 주권은 경기도민에게 있고 경기도의 모든 권력은 경기도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근거해서 지방이 갖는 자치권이 단순히 국가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독자적인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주민주권을 우리가 자치권의 근원, 원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자치권이란 게 뭐냐? 도대체 이 자치권이 누구의 권력이냐? 자치의 주체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사단이라고 부르죠. 공법상의 지역사단. 이 말은 뭐냐면 주민 전체로 구성되는 단체. 국가는 이제 국민 전체로 구성되는 단체라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주민 전체로 구성되는 사단, 공법상의 사단, 즉 공권력 주체로서의 주민 전체가 이 자치권의 주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치권의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책임성입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특히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무엇이 한목적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 능력 또는 자기 결정권을 우리는 자기 책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의 자유재량권을 갖는 이 재량권이 자기 책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자기 책임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 주민들이 결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주민들이 져야 된다는 거죠. 뭐 비용이 수반되면 그 비용을 주민들이 내야 되고 이게 이제 지방세죠. 또 이제 그게 잘 되면 주민들의 편익이 정대되겠지만 잘못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서비스도 줄여야 돼요. 나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결과도 감수해야 된다.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권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물건을 지배하는 능력, 이걸 이제 지역권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사 문제죠. 그것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인사권. 또 그다음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죠. 어떤 조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직권. 또 이제 특히 도시계획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계획이다 그러죠.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권한, 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
그다음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재정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자기 책임성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이게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상을 사무라고 얘기하죠. 자치권 안에는 일정한 사무를 갖는다, 자치 사무를 갖는다, 뭐 이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무를 정하는 방법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권한은 전부 기초의 권한에 속한다, 뭐 이런 원칙을 전 권한성의 원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그 권한을 다른 단체에게 배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전권한성의 원칙이라고, 이것을 이제 분배하는 원칙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자치단체에 맡기고, 큰 자치단체, 즉 상급의 지방자치단체나 상급의 공동체는 하급 공동체가 할 수 없는 일만 보충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역할 배분의 원리, 이것이 이제 자치사무를 정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주권이 이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나눌 수 있다는 이론을 채택한다면 그 주권은 원래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아마 원시시대, 그때부터 우리가 추적을 해본다면, 그때는 국가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마을 단위, 조금 더 큰 지역 단위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분권을 우리가 하자는 것은 원래 마을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국가가 뭐 정복을 통해서 또는 합의를 통해서 가져간 것을 이제 돌려달라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권은 언제 행사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4년마다 선거를 하니까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냐? 주권이란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대표기관을 뽑아가지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개입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에게 주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지방의 차원에서도 대의민주제를 취하고 있지만 주민의 의사와 어긋날 때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총회, 집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 주민발언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와 어긋나는 대표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거부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주민투표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발언이라는 것은 지방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할 일을 태만히 할 때, 그럴 때 주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제도를 의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주민투표법이 도입되어 있죠. 주민투표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주민 발언을 주민투표라고 부르고 있어요. 즉 지방의회가 결정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입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투표법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그걸 이제 보충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개정에서도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경남에서 의료원을 폐지했죠. 근데 이걸 조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주민들이 우리는 거기 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 투표를 발언해서 그 폐지 조례안 그거를 무효화시키면 자동적으로 진주 의료원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진주 의료원을 재설치하는 주민 발언의 형식으로 주민 투표를 끌고 갔던 그런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주권 이론에서 국민 주권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권, 지역의 권력은 주민들로부터 나온다. 이런 이론을 공감한다면
우리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정당성의 원천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